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주차 원격 강의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에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평가와 결산 수정 분기를 해야 하며 평가를 함에 있어 왜 추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자산 부채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그리고 공정가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이 시장에서 직접 관측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가치평가 기법을 활용해서 공정가치를 추정하는가 등에 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치평가 기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현재가치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현재 가치기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부터 교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진도를 나가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학습했던 걸 잠시 리마인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71페이지를 보면 왜 추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취득 시점, 회계연도 중에 취득했던 시점과 그 회계연도 기말, 결산 시점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3월 1일 날 1억 원을 지불하고 건물을 취득했는데 이 3월 1일 날 취득한 1억의 건물 가격이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폭등을 해서 1억 5천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 장부상 남아있는 역사적 원가인 1억 원, 그리고 그 회계연도 연말에 그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정가치, 시장가치는 1억 5천만 원. 갭이 너무 많이 생긴다,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 3%, 5% 정도는 뭐 굳이 반영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죠? 적어도 이렇게 한 30%, 50%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추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회계연도 초에 1억 원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기말 시점에서 건물의 가치가 그죠? 폭등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해서 재무 보고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즉 어떻게 측정해서 보고하는 것이 재무지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의 유용성을 더욱더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문제. 그죠? 우리 그 53페이지 보면 재무보고와 개념책에 도표가 있었다. 그죠? 거기 보면 조금 이따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재무라는 것은, 재무보고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 부합성에 부합되기 위해서 추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평가 기준을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역사적 원가. 우리가 취득할 당시에 지불한 금액, 취득한 금액 그대로 평가하는 거. 다음에 연말, 기말 현재에 비슷한 건물의 그 가격을 기말 시점에 취득하는 경우에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는가. 이것은 현행원가로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이 건물을 1억 원짜리 건물을 샀지만 1억 5천에 판다 하면 우리가 얼마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행 판매 가격 또는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또 아니면 우리가 우리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요 4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전에 언급한 4가지 그런 평가 기준을 다시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가치는 현행 판매 가격, 또 현행 원가, 그리고 현재 가치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바로 현재 가치 평가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득원가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 취득 시점에는 시장 거래 가격 1억으로 우리 건물 구입했으니까 공정가치가 맞다, 그죠? 그러나 문제는 회계연도 말에 그 건물의 가치가 폭등했기 때문에 다시 평가를 한번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은 취득 시점에서는 공정평가 가치로 평가한 것이 맞습니다만 이후에 연말에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추가적 평가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취득원가다. 그래서 취득원가와 회계연도 말에 어떤 시장가치, 공정가치와는 어떤 갭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가치의 왜곡 현상이 발생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재무 보고의 목적인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2-2 교재 보면요. 교재 5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면 아주 간단하게 재무보고와 개념체계를 이렇게 도시화 해놨습니다. 자, 재무보고의 주 목적은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를 통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그 목적은 바로 이 재무보고의 개념체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 질적 특성의 하나인 목적 적합성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참고로 여러분들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우선될까요? 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KIFRS에서는 목적 적합성이 우선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살펴보고 우리 오늘 교재 진도 제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제3절 현재 가치 기법 해서 현재 가치가 뭔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치란 것은 미래에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현재 가치라고 한다. 미래 가치와 현재의 가치가 다른 이유는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 time value of money,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죠? 화폐의 시간 가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만일 현재의 1억 원과 3년 후 시점의 1억 원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라고 선택을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답할 것이냐? 당연히 현재 1억 원을 택합니다. 그 이유는 1억 원을 지금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현재 1억 원의 가치는 3년 후 시점에 1억 원의 가치보다 그 권리만큼 크다. 이 권리가 뭘까,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권리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까? 여기서 바로 interest, 이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1억 원을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 은행의 정기예금률만큼 내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 수익을 벌게 될 것이므로 매년 받을 수 있는 이자로 그 권리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미래에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평가한 것을 현재 가치라고 한다. 그리고 공정가치 산출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계산 방법이 뭘까요? 바로 화폐 시간 가치, time value of money입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다른 이유는 바로 화폐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1억 원이 3년 후 1억 원의 가치보다 크다. 그리고 현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효익, 누릴 수 있는 베네핏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효익과 권리의 가치를 바로 이자로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2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상관관계, 예를 들어 이자율이 10%일 경우에 현재 시점에 만원의 1년 후 가치는 원금 만원과 이자 1,000원을 포함해서 11,000원이 됩니다. 다르게 보면 1년 후 시점에서 11,000원의 현재 가치는 바로 만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 현재 시점의 만원과 1년 후 시점의 11,000원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현재 가치 만원은 만약에 이자율이 10%라 그러면 1년 후에 11,000원의 가치가 있고 1년 후에 11,000원의 가치는 현재 만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에 여러분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계산할 적에는 interest, 원금 플러스 10%라는 이자율로 하게 되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적에는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율, interes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는 이자율 대신 할인율, discount rate라는 용어를 마치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자, 교재 78페이지 3-3 단순 이자율과 복리 이자율,
여러분 복리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지난번 수업 때 그죠? 강의 자리에서 제가 72의 법칙, 아인슈타인도 놀란 그런 세계 8대 불가사의가 바로 복리 효과다. 맨해튼의 인디안이 가지고 있던 맨해튼 땅을 갖다가 이전한 그죠?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했지 그죠? 복리 효과는 한 400년 지나니까. 그래서 단순 이자율과 복리 이자율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간의 변환 계산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금액, 원금이 얼마냐, 또 이자율, 주로 1년 단위 이자율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화폐 시간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간. 따라서 금액과 이자율과 기간, 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조금 전에 그림처럼 그 기간이 1년일 경우에는 이자율 적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3년 후 시점에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경우라면 1년 후 시점에 받을 이자에 대해서도 2000년도 기간에 이자가 계산될 수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즉 이자가 재투자제여 이자에 이자가 붙느냐 아니냐, 복리냐 아니냐 결정되어야지만이 3년 후 시점에 미래 가치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라면 단순 이자율 (simple interest rate)를 적용하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면 복리 이자율 (compound interest rate)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나타내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한번 봅시다. 자, 만원의 10%, 1차년도에는 이자 1,000원, 누적 원리금 11,000원, 2차년도 1,000원, 12,000원, 3차년도 만원 플러스 1,000원, 13,000원 하면은 이자는 3년 동안 3,000원 쌓였지만 복리를 적용하게 되면 원금 곱하기 10%, 첫 해 연도에는 1,000원, 11,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요 누적 원리금 원금 플러스 이자 합친 11,000원의 10%니까 이자는 1,1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누적 원리금은 만원 플러스 1,000원 플러스 1,100원이니까 12,100원. 3차년도에는 누적 원리금 12,100원에 또 10%니까 1,210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고 누적 원리금은 13,310원으로서 요 차익은 이자는 여기서는 3,000원, 복리는 3,310원으로서 310원이 차이 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다 그죠? 현실적으로는 물론 회계에서 1년을 초과하는 장기의 경우에는 복리 이자율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 교재 79페이지 현재 가치의 계산. 자,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에서는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경우보다 미래 가치로부터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공부한 바와 같이 회계에서는 결산 과정에서 그 시점의 자산 부채를 평가하여야 되기 때문에 자산의 경우에 미래에 유입될 현금 흐름을 가지고 결산 시점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회계에서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미래 가치로부터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수익을 인식하거나 자산의 시대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을 그죠?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미래 시점의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 미래 연금이 나온다 그죠? 연금. 미래의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에 세 번째는 1과 2가 혼합된 경우. 그래서 우선 미래 시점에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경우를 보도록 합니다. 자, 미래 특정 시점에 수취하는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는 할인율과 기간, 현재와 미래 시점 간의 기간입니다. 기간, T라 그럽니다. 즉, 할인율이 10%일 경우에 3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만원의 현재 가치는 만원을 1 플러스 원금입니다. 그죠? 1이 원금 플러스 0.1 이자율입니다. 그죠? 을 3번 나누어 주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는 부록의 현재 가치표 제가 우리 교재에 부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1 플러스 0.1 이자율의 3성분의 만원 하게 되면은 이것은 7,513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일반화해서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현재 가치란 것은 1. 원금을 이야기한다. 그죠? 플러스 I,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T 성수가 뭐죠? 바로 시간 가치입니다. 앞에 시간 가치. 그러니까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분의 미래 가치.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단 I는 할인율이다. 제가 실수했네요. 이자율이 아니고 할인율.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할인율이다. 그죠? 그다음에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할 적에는 이자율, 그죠? 할인율. T는 기간입니다. 그다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공식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I T 성수의 미래 가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분모인 1 플러스 I의 T 성수로 나누는 것보다는 1 나누기 1 플러스 I의 T 성수를 계산해서 미래 시점에 주고받게 될 금액에 곱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편의상 단일 금액 1원의 현재 가치 이것은요 우리 교재 466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교재 뒤에 부록 부분을 볼 수 없는 학생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요 하나만 샘플로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재에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464페이지에 보면 단일 금액 1원의 미래가치 466페이지 보면 단일 금액 1원의 현재가치 468페이지 정상인데 그죠? 제가 잘못했네요. 정산이 아니고 정상연금 1원의 미래가치 그리고 470페이지 보면 정상연금 1원의 현재가치 이런 부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분모 부분에 해당되는 1 플러스 I의 매선 같은 걸 전부 일일이 다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율 1%부터 10% 계속 올라갑니다. 11%, 12%, 이자율에 따라서 그 기간, 뭐 3년이다, 1년, 2년, 3년이다, 아니면 1개월, 2개월, 3개월이다 해서 만약에 이자가 10%일 경우에 3년 후에 미래 가치의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 찾아보면은 자, 10% 이자율에 10% 이자율을 미래 가치의 현재 가치는 3년이면 쭉 이렇게 찾아가면은 0.7513 있죠. 그냥 간단하게 0.7513을 곱하기 원금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가치 곱하기 0.7513 하면은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단일 금액 1원의 현재 가치는 이런 공식으로 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요 7513 한번 눈여겨봐 놓으세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아마 활용하게 될 것이 10%의 3년이면은 0.7513, 10%의 2년이면은 0.8294, 10%의 1년이면은 0.9091.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잠시 메모를 해놔도 좋습니다. 지금 교재를 바로바로 볼 수 없는 학생들은. 자,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우선, 교재 80페이지 예제 3-1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 매출 채권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장기라는 표현은 뭐 기준이라 그랬죠? 항상 우리가 회계학에서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뭐다? 1년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그래서 장기를 했으니까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채권, 매출 채권,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매출 채권이다. 그죠? 그런데 장기라고 했기 때문에 1년, 최소한 1년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세기 주식회사는 2013년 1월 1일에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3년 만기 무이자 10만원권 약속금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약속금, 양측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죠. 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며칠 날 어느 은행에서 지불하겠다라는 약속 정서를 이야기하고 이 약속금을 발행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음으로 지급했으니까 지급어음이라는 그죠? 부채의 증가로 표시를 하고 약속금을 받은 공급자, 원재를 공급한 공급자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약속금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그냥 매출 채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인율 10%인 경우에 약속어음 10만원이다. 그죠? 10만원에 10만원은 뭐죠? 미래가치입니다. 3년 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미래가치입니다. 약속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판매 시 기록해야 될 거래를 회계 처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단일 금액, 정상 금액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한 숫자 1년, 2년, 3년 요 지수는요 우리 불후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 이런 약식으로라도 해당되는 그런 걸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한번 풀어봅시다. 약소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거. 자, 10만원은 우리가 3년 뒤에 받을 수 있는 미래가치다, 그죠? 여기에 이 표를 찾아보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단일 금액 1원의 현재 가치는 3년 후니까 0.7513입니다. 그래서 미래가치 10만원 곱하기 0.7513 하게 되면은 75,130원. 그죠? 현재 가치는 75,13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 분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자, 일단 우리가 판매를 하고 현금으로 못 받았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되죠. 매출 채권은 뭐다? 예,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매출 채권이 발생되는데 1년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장기성 매출 채권 해서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1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자, 일단 매출을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10만원어치 판매를 했는데 우리 매출은 왜 75,130원이 기록해야 될까? 바로 10만원에 대한 할인율을 갖다가 차감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미래가치 10만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차익만 우리 매출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적에는 할인율이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미래 가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24,810원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만 현재 가치가 있는 우리의 매출 수익으로서 인식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제 문제 풀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요. 자, 이렇게 발생 시점에서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은 10만원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은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을 할인율을 차감한 75,130원이 되어야 할지를 한번 검토해 봅시다. 매출할 때 받은 우리 받으름의 명목 가치는 1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미래가치입니다. 3년 뒤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현재 가치로는 할인율을 차감한 75,130원에 불과합니다. 즉 세기 주식회사의 고객은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의 공정가치, 시장거래 가치를 75,130원으로 보고 거래를 한 것입니다. 75,130원 현금 준 거나 3년 뒤에 약소금 10만원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정가치를 75,130원으로 보고 거래를 한 것이고 그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주는 대신에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3년 후 미래가치에 10만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75,130원이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죠? 무엇인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계정은 대손 충당금 계정이나 감가상각 누계 계정과 마찬가지로 차감 계정, 컨트라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컨트라 어카운트, 차감 계정. 요거 여러분들 리포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차감 계정. 여기서는 장기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사용된 것이다. 내가 이 차감 계정은 여러분들에게 굳이 리포트로 별도로 공지를 안 하더라도 요거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차감 계정. 아시겠죠? 자산의 차감 계정. 자산의 차감 계정이 뭔가 하면, 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감가상각비 쭉 모아놓은 것을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하고, 우리 세무 상태표에서는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의 발생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비용에 발생되는 그만큼 충당금으로서 우리 자산계정, 기계장치가 1억 원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기계장치 1억 원, 그 밑에다가 기계장치 감가상각 충당금 2천만 원 해서 1억 원 마이너스 충당금 2천만 원을 차감한 8천만 원이 우리 기계장치 1억짜리의 현재 장부 가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차감 계정이라고 하는데 요거 리포트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계정을 별도로 사용해서 분기하는 이유는 3년 후에 받을 명목상의 금액을 표시하고자 함입니다. 즉 대변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계정이라는 것이 그죠?
장기 매출 채권과 같은 실질적으로 한 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제 3-2 있잖아요. 현재 가치 계산과 수정 붕괴.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를 조금만 응용하면은 하나하나 풀어가면은 풀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걸 풀라 그러면 같이 풀라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 리포트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리포트는 예제에 대한 리포트는 여기에 풀이 과정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해서 풀어보시고 안 되면은 밑에 풀이 과정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 예제 3-2는 리포트로 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잠시 보여드리면요. 자, 예제 3-2 현재 가치 계산과 수정 붕괴라고 해서 앞에 예제 문제를 각 시점별로, 시점이라는 건 뭐 시점입니까? 회계 연도는 각 1년 기준, 원 이어리잖아. 그죠? 그래서 3년 뒤니까 1회계 연도 연말마다 이런 결산 수정 붕괴를 통해서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을 당해 연도에 발생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결산 수정 붕괴를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고, 이러한 과정이 해마다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전부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여기에 그 율은요 전부 다 뒤에 부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숫자만 0. 얼마 0.7513, 0.82, 6, 0.9093 이런 식으로 대입만 시켜줘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매출 채권,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 매출은 수익의 발생으로서 대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예. 우리 장기 매출 채권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그, 이자 수익으로 대체할 부분이기 때문에 대변에 이 분기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현재까지 할인 차금은 현재로는 대변에 있지만, 우리 수익, 이자가 수익 발생되면은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이거와 대체하기 위해서 대변에 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자 수익이 연말에 가서 수정 분기를 통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의 당해 연도분은 차변에 대체가 되고 이자 수익은 수익의 발생으로서 대변에 발생이 된다 하는 걸 갖다가 해마다 수정 분기 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해서 쭉 해보면 결국은 3년 뒤에, 그죠? 3년 뒤에 현금 10만원, 장기 매출 채권 10만원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된다 하는 과정을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상 우리 7주차 1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